지금까지 갑기압, 을경압, 병신압, 정임압, 무기압까지 하나하나 영상을 자세히 다룬 이유는 본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근거를 들기 위해서였다.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사주팔자적 관점의 양자역학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천간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면 합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난다. 또한 천간의 글자와 지장간 공성에 따라 합이 있으면 이 또한 의지력이 표출된다. 가장 드러나지 않지만 환경에서 항상 합을 하고 싶어 은연중에 합을 하는 것이 지장간끼리의 합이다. 연월에 있는 천간합과 간합 그리고 지지글자끼리의 합이 사회적으로 쓰이는 합이고 일시에서 합을 하면 개인적으로 쓰는 합으로 풀이를 한다. 이렇듯 사주팔자 내에서 찾아보면 누구나 합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합을 할 것이고 심지어 운에서라도 합을 한다. 이 운이라는 것은 대운부터 시운까지 전부를 통칭하고 매 시간 항상 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천간합의 영상을 쭉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과정을 뛰어넘은 욕심으로 표출되는 합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이다. 이러한 합이 왜 일어나며 과정을 생략해 누구에게나 빨리 뛰어넘으려는 이런 갈망이 생기는 천간합의 과학적 근거는 뭘까?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은 관측 가능할 때 입자로 존재하고 관측하지 않을 땐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는 한동석님의 우주 변화의 원리를 깊이 파보면 음양의 원리라는 형이 있으면 상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최소 단위의 물리량인 양자를 보면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고 은하계가 우주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고 관측 가능한 공간의 우주가 다중우주 속에서 회전하고 있듯 눈에 보이는 모든 형체와 안 보이는 공기와 주파수 등 언제나 입자로 존재해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물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운동하고 있고 3차원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모든 세포는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녹슬고 부식되고를 반복하고 있다. 인간 또한 육체에서 세포가 항상 없어지고 생겨나고를 반복해 약 60갑자의 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나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 인간의 육체인 세포들이 부분 생멸을 반복하는 1갑자를 1개로 치면 60갑자가 지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형은 새롭게 바뀌지만 우리의 상이라는 이름 및 사회적, 가족적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이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정상 궤도를 도는데 3차원의 개념이 아닌 4차원 개념으로 이 전자는 궤도를 돌다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며 궤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과학계에서는 음양의 양면성으로 보기보다는 양자도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여기서 양과 음으로 나눠볼 수 있다. 양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체, 즉 관측 가능한 실체라고 할 수 있고 형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든다. 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상이라고 하고 양자도약의 이동 과정은 이 상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3차원 공간에서의 형체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유형의 물질이고 상이라는 것은 무형 물질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4차원에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차원계를 한 단계 낮춰 생각하면 2차원계에 있는 물체는 3차원이 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지 모르는 이치와 같다. 2차원은 XY 좌표를 가진 평면일 뿐이며 3차원은 XYG라는 좌표를 가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3차원 시공간 속에 사람이 앞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m의 거리를 간다고 쳤을 때 4차원은 이 시공간을 압축시킨 결과물이다. 즉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3차원의 형이다. 그럼 3차원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원을 못 느끼는 것인가? 뭐 귀신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4차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생각이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생각은 장소와 거리에 상관없이 우주 끝에서 끝까지, 지구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단번에 갈 수 있다. 이 상이라는 생각에 대해 깊게 고찰해보자. 갑돌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형에 가까운 기순이를 목격하고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갑돌이는 순수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순이에게 다가가 손을 덥석 잡고 싶다는 생각인 상을 만든다. 이 순수한 감목의 기운 또한 상이라고 볼 수 있고, 실행에 옮기는 목생화, 이 목생화에 따른 손을 덥석 잡는 행위는 형이다. 손을 잡힌 기순이는 갑돌이한테 빠말떼기를 날리고 있는 행위 자체도 형이다. 이 빠말떼기를 때릴 때 이런 개또라이, 미친 남편보다 더한 지랄 변태 같은 이라고! 이란 남편이란 상을 떠올리며 때리는 행위가 형이다. 팩트는 남편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상을 떠올리며 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상이라는 것 때문에 남편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동창회를 갔다 온 부인이 남편한테 을순이 있지, 걔 남편 잘 만나서 장난 아니더라. 지 잘난 척만 해서 싸고 왔잖아. 그래? 왜 남 잘 사는데 그렇게 부러워해? 을순이는 예뻤잖아? 말하자마자 부인이 열받아 남편을 싸대기 날리는 이 행동. 아니, 이 남의 편 같은 지랄 같은 남편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 주제에 생각하며 빠말떼기를 날리고 있는 이 생각하는 상과 빠말떼기 형. 을순이는 의문의 1승이다. 을순이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이 팩트이다. 하지만 부인은 을순이라는 상을 떠올리고 있다. 여러 심리학 서적에서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순간을 살라고.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상으로 인해 현재라는 순간을 살고 있지 못하다. 명상을 꼭 해야만 깨닫는 것인가? 현재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고 현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회사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처사님들,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마누라가 또 난리치겠지? 이러한 앞에 있지도 않은 배우자라는 상 때문에 행복은커녕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 자매 보살님들은 뭐야, 결혼 기념일인데 왜 24K가 아니고 18K지? 이런 18K? 이 양반이 결혼 20주년에 임묘되고 싶냐? 이렇듯 금이라는 75% 상에 갇혀 번뇌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양자도약을 자연으로 따지면 간목은 을목으로 진화하여 병종화의 확장을 거쳐 경금이라는 결실을 맺고 신금으로 완성시킨다. 완성된 신금은 임계수에 풀어져 다시 간목으로 시작한다. 이런 과정을 압축시킨 것이 청간합이라는 양자도약으로 도출할 수 있다.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등의 모든 합의 상을 거쳐 새로운 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하여 무토라는 새로운 형을 도출하는 행위가 양자도약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갑기합을 하여 무토라는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가고, 을경합을 하여 경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물질을 만들어가고, 병신합을 하여 임수라는 새로운 무형의 물질을 만들어가고, 정임합을 하여 간목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무기합을 하여 병화라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간다. 즉 양자도약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형상을 나타내며 음양에 따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뜻한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계는 곧 공계를 뜻하고 공계는 곧 색계를 뜻하는 음양의 개념이다. 이쯤 되면 머리에서 지나 뭔 괴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갑인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나오는 음양의 조화이고 무국인 상에서 태극 마크인 음양이 나뉘어 형이 도출되었다. 청간합이란 결국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새로운 질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생각의 순간 이동이다. 이것이 강력한 의지로 표출될 수 있고 더 잘 살기 위한 인간의 표명이자 과하면 욕심으로 도출된다. 과한 욕심으로 인해 빨리 만들어가려다 결과가 미비하면 고통과 번뇌로 다가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도약이 원자핵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감소하여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이 빛이 과하면 인간의 욕심과 번뇌를 일으키는 색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저 인간을 꼭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상을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 이 인간하고 헤어지고 싶어. 근데 애들 때문에 안 돼. 내 걸로 왜 만들었지? 하며 또 상을 만들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언젠가 죽는다는 팩트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했을 시 그 사람의 상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원자핵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빛을 과하게 발산하며 질량을 쏟아붓기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아, 임돌이는 잘 있을까? 감히 나를 차고 딴 여편네를 만나? 잘 사나보자 이님이!
여기서 본뇌의 니미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속 생각이 나서 슬프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지만 계속 생각이 나서 괴롭다. 그리고 누군가와 크게 싸워 상대방이 계속 생각이 난다. 어제 만난 임돌이가 계속 생각이 나 카톡이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다. 이러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상을 떠올릴 때 인간은 번뇌를 일으켰던 것이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관측 가능한 현재라는 앞에 보이는 형에 집중할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상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으로 울먹일 때 지금 거울 바라봐요. 과거 내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내일 위한 지금